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쓸공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자, 이 감사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방송을 시작해봐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요즘 주식시장이 불마켓의 시작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 예. 한 달쯤 지나가지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좀 네. 약간 시간이 됐죠. 미국 그때 이제 미국 예. 시장이 불마켓이 시작인가라는 네. 주제로 저희가 예.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때 언니가 이제 불마켓에 대해서 좀 더 네. 알려주시겠다고 예고도 하셨죠. 네, 역사적인 배경. 네. 네, 그거를 이제 한 달 뒤에 이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네. 자, 불마켓, 베어마켓 얘기를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네. 이 미리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아, 또 그 전에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군요. 네, 우리 이 자본주의 주식시장의 역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함부로 확 덤벼들 수 없는 주제인데. 그럼요. 어렵죠. 네. 또 배경 지식 없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과 버블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게요. 요걸 아시면 불마켓, 베어마켓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거예요. 네. 다 버블의 역사 중에서 특히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버블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남해 포말 사건이라고 해서 네. 영어로는 사우시 버블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서양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논문에 여러 번 주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 네. 오늘 남해 포말 사건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저는 남해 포말 사건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버블 사건이라고 하면 튤립 강풍? 네. 그것처럼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더 기대되네요. 어떤 예, 내용일지. 그렇죠. 그러니까 튤립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버블인데 그때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선물, 튤립 예, 그 그죠. 알에 대한 예, 선물 튤립 거래? 봉우리. 근데 이제 주식으로 일어났던 버블, 그죠. 네. 자, 시작해 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일단 주식시장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요. 네. 자, 주식시장의 기원은 12세기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세기요? 네. 너무 오래 전, 생각보다 너무 오래 전인데. 그쵸. 저는 사실 네. 해상 무역이 시작되던 네. 네덜란드 네. 동인도 회사나 16, 17세기. 그때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때 동인도 회사로 무역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자본주의 하면 대표적으로 언니가 저번 계속 이제 이야기해주고 계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저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왠지 주식시장도 영국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12세기 프랑스라니까 너무 놀랍네요. 그죠. 저도 영국일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상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자국이 자본주의의 시작 국가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자부심도 되게 강하고. 프랑스는 뭐든 자부심이 좀 강해. 그렇죠. 실제로 콧대도 높아 진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자, 12세기 프랑스에는 은행을 대신해서 농작물 상품의 빚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이 주식 브로커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농작물 상품의 빚을 채권자와 채무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예, 그렇죠. 주식 브로커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 네. 계시면, 자, 주식 브로커는
증권사처럼 개인이 주식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뭔가 이제 굳이 주식을 공개 시장에 내놓지 않을 때 그때 주식 브로커가 이제 살 사람과 주식을 팔 사람을 연결시켜주죠. 개개인을 그냥 연결시켜주는. 예. 12세기면 사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였죠. 예, 맞아요. 너무 옛날이다. 너무 옛날이야. 무신 정권 그 시절인데 예. 말 그대로 진짜 고려적 이야기네요. 그죠, 고려적 이야기야. 그 고리타분하단 말도 고려적 얘기한다고 해서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라고 어원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고려시대 얘기한다. 예. 너무 오래전이니까. 그러네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시대부터 서구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이 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자, 이렇게 이제 12세기 프랑스에서는 주식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 13세기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베니스의 그 은행가들. 이 은행가들이 정부 유가 증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3세기부터 이 은행도 있었고 유가증권도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막 현대 개념의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 시기에 이탈리아 기업이 주식을 처음으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13세기에 주식이라는 게 벌써 나타난 거예요. 예. 진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자, 16세기가 돼서야 이제 영국이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보편화됐다고 보면 되겠네. 16세기, 17세기. 우리가 그쵸. 주로 아는 그 시기에. 예, 그리고 약간 주식시장도 우리가 아는 개념의 주식시장 같은 느낌인 거죠. 그전에는 예.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개념적으로 보면 주식이 있고 주식시장이 있었던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의 어떤 그런 주식시장은 16세기, 17세기부터 네.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예. 네. 자, 16세기에 자, 조인트 스탁 컴퍼니라고 해서 조인트,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주주들이 함께 소유하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주식회사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네요. 현대 주식회사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일단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네, 여러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16세기에 나타났다. 16세기는 조선 전기죠. 자, 조선 전기에 이 왜구가 틈만 나면 우리나라 침략하고. 맞아. 그죠? 그리고 16세기 말이나 돼서야 이순신 장군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때 활약을 하시죠. 자, 이런 시절, 이제 거북선 앞세우고 무찌르시던 시절. 맞아. 예, 그 시절에서 서구에는 이미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진짜 자본주의 그런 철학은 먼저 그쵸. 시작된 게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조인트 스탁 컴퍼니가 유럽의 국가들이 신대륙을 식민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맞아. 이들이 이제 돈을 대줘서 식민지 이제 개척하러 돌아다니잖아요. 배를 동인도 타고. 회사들. 그쵸. 대표적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이용해서 또 17, 18세기에는 유럽이 얼마나 엄청난 또 부를 누립니까?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세계적으로 나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게 되죠. 맞아요. 예. 자, 17, 18세기에는 그러면서 주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네. 자, 열정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에 제가 질문을 너무 안 했죠? 무서워. 자, 17, 18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철학이 뭐였죠? 우리 자주 언급했던 철학. 자주 언급했던. 네. 힌트는 이 철학의 대표학자 뉴턴, 아담 스미스, 로크 등이 있죠. 아담 스미스 들으면 알아요. 언니한테 네. 계속 배우던 거라서. 맞아요. 바로 계몽주의 아니에요? 맞아요. 계몽주의 덕분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서구의 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죠? 이 계몽주의에서는 신이 주신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성과 지식으로 진실의 빛을 비추자. 음.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자라는 주장이 강했잖아요. 그쵸. 그죠?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강조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약간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 뭐 이런 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주식도 더욱더 인기를 얻습니다. 자, 나도 노력하면, 나도 노력해서 주식하면, 성공하면, 하느님이 주신 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주식해서 네. 한 방 하면 네. 나도 예. 부자가 될 수 있다, 인생 예.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쵸. 이 17, 18세기의 계몽주의 그 철학이 우리의 현대인한테도 지금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투자자라는 이 직업은 예. 안 없어질 것 같아. 4차 맞아. 산업혁명이 아무리 일어나도 맞아. 인간의 본능이야. 본능이야. 맞아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18세기에 아까 주식이 더욱더 일반화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생겨난 엄청난 버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해 포말 사건. 그죠? 이 주식의 역사에서 반면교사가 되어주는 아주 유명한 케이스죠. 그렇구나. 예. 그 사우스시 버블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말로는 남해 포말 사건. 우리말로 되게 어렵네요. 남해 포말 사건. 남해는 사실 알겠거든요. 사우스시. 포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포말이 한문으로 거품이래요, 버블. 더 어려워. 그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나 그죠? 사실. 포말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 그쵸. 거품이나 뭐 버블 뭐 이렇게 쓰는데. 그치. 근데 남의 거품 사건 하면 너무 좀 그래서 그랬나? 포말. 좀 유식하게 이렇게 포말이라고 했나 보다. 그랬나 봐. 자, 그래서 이 사우시 컴퍼니, 네. 이 남의 회사, 이 남의 회사의 버블이 꺼지면서 네. 이 영국의 경제가 휘청했던 사건인데요. 네. 바로 이 사건이 불마켓, 베어마켓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네요. 많은 용어들이 여기서 나왔네. 맞아요. 네. 이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남의 회사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1711년 이 남의 회사는 영국에서 설립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아프리카 노예 수송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노예들을 이제 아프리카에 실어오는 그런 배 사업이었네. 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시작부터가 약간 긍정적이지는 않네요. 그죠. 이게 인과응보랄까. 네. 그래서 결말도 안 좋았나 봐. 그러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수송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해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 사고도 많고 이게 이제 노예 수송 사업 자체가 스페인한테 좀 인수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하고도 마찰이 있었어요. 이때 영국과 스페인이 거의 식민지 그 다툼이 엄청 났던 시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회사가 이제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나중에 금융회사로 변신을 합니다. 이 사업 때려치고 우리 그냥 돈으로. 그죠. 네. 이 금융사업의 수익성에 일찍 눈을 뜬 거죠. 그러네. 예. 이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네. 이 금융회사로 변신한 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버블이 꺼지면서 1720년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11년에 설립을 해서 20년에 주가 폭락하고 네. 사라졌으면 9년 만에 네. 그 폭풍이 지나간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설립 계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1711년 영국은 나라빚, 즉 국채와 국방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 에피소드 중에 국채란 무엇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요 이제 영국이 1711년 국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나라빚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회사가 세워져요. 그 약간 공기업 같은 거네요.
그죠. 공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런 개념 그런 나라에서 성격이 좀 있었죠. 그러네. 예,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만들어진, 네. 그래서 이제 나라 빚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돈 대신에 주식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네네. 남의 회사라는 전도 유망한 기업이 있어요. 요 기업의 주식을 드릴게요. 이 주식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빚 갚은 겁니다. 이제 다 일 끝난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채권자들은 혹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채권자들한테는 또 국가에서 약간 보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 인생 그죠? 한 방인데 이 주식으로 나도.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회사는 노예수송회사였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복권을 발행을 합니다. 네. 야, 복권의 역사도 이렇게 오래됐네. 그러게. 자,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회사로 변신을 하는데, 자, 채권 인수는 1719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가 남의 회사로 인수되는 그 과정이. 네. 자, 이때 남의 회사가 이제 국가의 채권을 인수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식으로 발행을 하는 그 권한. 그 권한을 놓고 은행과 경쟁을 합니다. 은행도 이런 사업 해보고 싶잖아요.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다들 인식은 했나 보네요. 그죠. 국가가 주도하는 건데. 그죠.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안정적일 거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경쟁이 치열했구나. 그죠? 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채권 인수한 다음에 주식 발행하는 거. 네네. 요즘에 약간 전환사채 비슷한 느낌인데, 그죠? 개념이. 이때 그 채권을 인수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이 수수료가 750만 파운드가 들었대요. 수수료만. 네, 수수료가 남의 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750만 파운드. 한화로 125억이 넘는 돈이었대요. 진짜 큰 돈을 내고 이 사업에 뛰어든 거네요. 네. 자, 18세기니까 조선시대에 125억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지금도 큰 돈인데. 자, 이 돈을 메꿔야 하니까 주가를 많이 올려야겠죠. 그치. 그래야 이게 이제 이 비용이 충당이 될 거잖아요. 약간 여기서부터 사기의 느낌이 들어요. 그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의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어요? 진짜 궁금하네. 그죠? 이게 간단히 말씀을 이제 결론부터 드리면 이게 회사의 실적 증가가 아닌 국채 교환 조건을 교묘히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는 계획을 세워요. 조건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나 보네요. 네, 제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채권을 인수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구조잖아요. 그죠? 주식 액면가의 총합이 채권 금액의 총합이 되는 만큼 주식을 발행합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예를 들게요. 남의 회사는 주식 액면가가 100파운드였다고 칩시다. 100파운드예요. 근데 인수할 채권의 금액이 200파운드였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몇 주 발행해야 되죠? 2주. 그죠? 2주죠. 액면가가 100파운드고 채권이 200파운드니까요. 그러니까 2주만 주면 되는 거죠. 네, 2주만 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발행에 관한 문제였어요. 네. 여기까지는 100파운드 주식 2주 발행해서 200파운드 채권 인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채권과 주식을 교환할 때 금액 기준에 속임수가 있었어요. 자, 발행은 액면가 기준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200파운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액면가 100파운드라고 해놓고 2주를 발행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자, 교환할 때는 어떻게 교환을 했냐면
그때 남의 회사가 정부 채권 인수한 곳이니까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의 회사 주식이 액면가보다 시장가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액면가 100파운드짜리 2주를 발행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 주식이 시장가가 한 주당 200파운드로 올라간 거예요. 2배가 됐다고. 예, 그러면 한 주만 있어도 200파운드의 빚을 갚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한 주만 줘도 네. 된다는 거네요. 그죠. 원래 액면가로는 2주를 줘야 되는데 시장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주만 줘도 채권이 교환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한 주가 남는데요? 한 주가 남죠. 네. 그럼 한 주를 채권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그냥 팔아요. 그죠? 그럼 200파운드의 수익이 생기죠? 그러네. 예, 그럼 이게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 200파운드가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럼 회사 자산이 증가하죠? 네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매출이 증가해서 오른 게 아니라 교환 그냥 조건과 시장가와 액면가 차이. 액면가와 시장가의 차이로 남는 돈이 있었고 남는 주식이 있었고 네. 그 주식을 팔아서 네. 자산을 증식시킨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돌 때마다 계속 주가가 오르겠죠.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 증가 없이 계속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채권자들은 이걸 몰랐던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실적이란 개념이 없죠. 이런 느낌의 버블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냥 주식이 오르니까 좋았던 네, 거야. 주식은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어쨌든 그쵸? 한 주를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회사의 실적 증가가 아닌 약간의 사기성을 띈 이 자본금 증가로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주가가 오른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남의 회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투자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단기간 동안 남의 회사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치. 자산도 계속 그치. 증가하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잘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더군다나 이게 국가 채무를 인수한 공신력 있는 남의 회사야. 그래, 맞아. 국가에서 보증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그 실적을 꼭 확인하라고 하는 건가 봐요. 맞아요. 버블인지 아닌지를 그걸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 실적 얘기 우리 그때 그 지금 불마켓인가 거기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이 earning, earning 세후 리포트. 순위 꼭 살펴봐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남의 회사 주가 상승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단순한 기대 심리죠.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 자본금이 그냥 증가한 거였어요. 특별한 실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분기마다 발표하는 기업 실적 보고서 earnings report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300년 전 유럽인들의 희생으로 이제 버블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arnings report도 발표를 하는 거고 그걸 살펴보는 거고. 근데 물론 지금 뭐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300년 전에 이미 겪은 일인데 지금도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치.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데 막 몰리고 사람들. 주식이 오르면 사는 거지. 그치.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버블이어도 어쩌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버블의 존재를 알아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나는 빨리 엑시트하면 돼. 달리는 기차에 올라탔다가 멈추기 전에 난 내리면 돼. 나는 그런 지각이 있거든. 이라고 그치. 착각하는 사람들. 그럼요. 그죠? 자, 근데 300년 전 당시 유럽인들은 이제 이런 버블이 처음이라 위험성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의 회사가 주가 올리기 계략이 이제 성공을 하고 주가가 막 오르고 사람들은 이제 무한 신뢰를 하면서 남의 회사를
자, 이때 18세기 유럽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쵸. 그죠?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었지. 네, 있는 사람들은 많았어.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귀족, 부르주아, 서민 계층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남의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많이 샀구나. 네, 이거 뭐 현대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오르는 장, 화랑장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가 뉴튼. 뉴튼이 그때 조폐공사 사장이었다고 해요. 오, 진짜? 네. 그 핸델,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사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유명인 누가 샀다 그러면 따라 사잖아. 연예인 사는 거랑 같은 느낌이네. 연예인 샀다 그러면 따라 사잖아. 그러니까 300년 전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러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사고 남의 회사 주식을 네. 주가가 단 몇 개월 동안 10배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0배요? 네. 수익률 1000%. 나도 사고 싶다. 사실. 이때 솔직히 이게 멘탈 잡을 수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래. 그죠? 제가 그 코스톨라니 책 읽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뉴튼이 한 말이 나왔어요. 네. 천체 운동은 측정할 수 있지만 정신 나간 군주의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라고 너무- 했대요. 그 진짜 유명한 말. 진짜 또 들어도 또 웃기네. 어. 진짜 뉴튼조차도. 그러니까 그죠? 천체 운동 우리는 네. 뭐 측정 불가잖아요, 사실. 그치. 근데 그걸 측정하는 천재가 음. 정신 나간 군중이 주식 시세를 끌고 가는 건 알 수 없대잖아. 그분도 사람의 한계는 못 뛰어넘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요 남의 회사 주식 네. 1720년 1월에 남의 회사 주가가 100파운드였대요. 그런데 같은 해에 6월 24일 6개월 정도 됐을 때 네. 최고가가 1050파운드가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이 사이에. 그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자, 이때 그 유명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주가도 덩달아 같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죠. 맞아.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야. 맞아요. 이게 뭐 그 지난 나스닥 시장의 현상과 같죠. 그쵸. 기술주들 덩달아 오르기. 네. 자, 이런 현상은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투자 광풍이 부니까 네. 이 광풍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를 설립해서 또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상장시켜서. 네, 우리 이거 유동성장 10년장에서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그쵸. IPO가 완전 네. 난리가 났었죠.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코스닥 어떻게 상장시켜 보려고 많았고. 자,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세워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 중에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막 무단으로 막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예, 무단으로 인가도 받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주식 개수 자체가 많아지죠. 네. 이 비정상적인 회사들이 난립하면서 주식회사 개수도 많아지고 주식의 개수도 많아지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쪼개지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점을 하다가 네. 이제 많아지니까 나눠 먹기 하니까 독점하던 회사들의 주가는 좀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때도 이제 이때 직전까지만 해도 남의 회사가 거품이 안 꺼졌었어요. 근데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국 정부에서 칼을 뽑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회사들 규제에 나선 거죠. 어쩌면 남의 회사 떨어질까봐 그랬나? 이런 그럴 생각도 수도 있어. 자, 그랬는데 이제 규제에 나서니까 시장이 진정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정되다 못해 아예 버블이 꺼지면서 남의 회사를 포함한 모든 주가가 폭락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광풍이 끝나버리는 거죠. 약간 뱅크런처럼 하나가 좀 부실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또 무서워지니까 네. 대중 심리가 네. 다 같이 주식 시장에서 또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식 버블이 꺼지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제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맞아요. 이 현대에도 이렇게 또 마감하잖아. 펀드 매니저들 막 회사 와가지고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투자자들도 막 그러고. 아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한 방을 믿고 이 베팅한 그 기대 심리가 너무 컸던 거지. 그치, 자기 돈만 여윳돈만 가지고 한 사람들은 사실 떨어져도 맞아. 그냥 여윳돈 잃는 건데 맞아. 그러면은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 이때 이제 2만 파운드의 손해를 아이고. 봤다는 이야기. 그죠? 너무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셨다고 해요. 오. 그래서 팔고 이제 망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때 얻은 이 수익으로 네. 왕립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대요. 꽤 수익을 보셨네요. 네, 그때. 재밌죠. 이 또 음악의 역사에도 이게 경제가 또 관여가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이 핸델 음악 들어보면 되게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된 음악이잖아요. 그치. 그 딴딴딴딴딴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어떤 차가운 어떤 수학적 이성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가 중에서도 네, 예술가지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기려면 이런 차가운 이성이 좀 있어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은 왕립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내가 그거 설립할 정도다 했을 때 그냥 빼고 나온 거지. 더 막 더 오르길 기다려야 돼. 이러지 않고 나는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네. 순수한 마음 덕분이었나? 그럴 수도 있고. 예술에 대한 그 그랬나? 어떤 순수한 마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참고로 이게 좀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서 전 초등학교 때 핸델이 여성인 줄 알았어. 그래, 왜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심지어 초상화도 이게 흰 가발 뽀글뽀글 머리잖아요. 그 이름도 약간 핸델. 핸델 여자 약간, 같아. 여자 같아. 여자인 줄 알았어. 자, 뭐 하여튼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핸델이야 뭐 수익을 봤대지만 뉴턴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수습이 어떻게 되었죠? 현대하고도 똑같은 상황인데 네. 수동적으로 이제 생을 마감한 투자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에 항의를 한 투자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항의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남의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정치가에게 시선이 쏠리면서 네. 당시 스타노프 정권이 몰락하고 스타노프가 급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급사? 네. 뭔가 이상해. 요즘하고 너무 똑같죠.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도 아니고 급사라니 좀 이상하죠. 그쵸. 네. 더 책임을 추궁을 해봤더니 정부, 왕실 인사들도 개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실 인사들까지 개입이 됐다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 때처럼 네. 왕실도 없어질 그런 위기까지 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이때 내부 정보 이용한 거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열정 씨 말씀대로 프랑스 혁명처럼 왕가가 몰락할 수도 있었어. 그치. 그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네. 로버트 월폴이라는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남해 포말 사건을 수습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영국 경제를 되살려 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정치가와 왕실의 잘못을 덮어줘요. 그냥 덮는 걸로 수습을 한 거군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로버트 월폴이 킹 조지 1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수장으로 이 정권을 잡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난리를 겪고 영국 의원 내각제의 기초가 성립이 되죠. 이 또 경제적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정치적인
이런 엄청난 일이 또 있었던 거네요. 그죠. 이 의회가 왕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어찌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책 잡힌 거지. 약점이 그치.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권위가 떨어지고 의회의 힘이 좀 커졌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남의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위원회가 의회에 설치가 돼요. 네. 지금도 무슨 사건 있으면 국회에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그치. 예,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네. 이 조사를 찰리 스넬이란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찰리란 분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회계 감사 보고서가 됩니다. 오, 네, 진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초가 많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 그러네.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네요. 예, 그래서 또 이것을 계기로 공인회계사 제도와 회계감사 제도가 탄생했다고 해요. 예. 시작 이제 막 아프리카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 네. 투자 광풍이 일고 그 많은 희생으로 회계감사제도가 탄생을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 사건으로 이 남해 포말 사건, 요 사건으로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도 생긴 건데 이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개선의 노력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인간은 이렇게 같은 실수를 계속할까? 왜 반복할까라는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공인회계사가 있고 이제 그런 제도가 생겼지만 네. 또 이런 버블과 뭐 사기, 뭐 주식 네. 사기 이런 거는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도. 주식 사기는 내가 볼 때 해마다 생기는 것 같아. 많대요. 우리가 그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기도 많고 언론에서 크게 맞아요. 그걸 안 해서.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해 포말 사건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자세히 또 파고 들어가면 재밌는 내용도 많은데 이제 딱 소화하실 만큼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요. 네. 내용이 생각보다 뭐 재밌기는 한데 네. 쉽지는 않잖아. 이게 뭐 주식 사기의 그쵸. 어떤 내용들이니까. 네, 주식 발행과 또 이런 채권 개념을 또 다 알아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네.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불마켓, 베어마켓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마켓에 대항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드디어 이제 불마켓,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너무 기대되네요. 드디어. 자, 쓸공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쓸공님들이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네. 저희 역시 쓸공님들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도 이 긍정 에너지 많이 충전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